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도 히틀러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7월 20일인데 굉장히 덥네요. 오늘은 이제 히틀러의 충복들 또는 추종자들 해서 요전에 이 괴벨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괴링과 히물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괴벨스, 괴링, 히물러는 그 나치 정권을 유지하는 3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 계속 히틀러를 얘기하느냐, 벌써 죽은 지 75년이 된 사람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괴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링은 189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보다 한 4살이 어리죠. 그리고 1946년 10월 15일, 전쟁은 1945년 4월 15일 날 5월 초에 끝났는데 46년 10월 15일 날 죽은 거는, 괴링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체포돼 가지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재판을 1년 반 가까이 받고 10월 15일 날 죽었습니다. 그런 괴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사진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 정권의 제2인자입니다. 명목상으로도 2인자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2인자였어요. 공식 직함은 나치 공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공군 사령부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최고사령부가 되고, 그리고 최고사령부가 되고 거기에 최고사령관이 됐습니다. 계급은 원수, 별 5개 원수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였다고 말할 수 있죠. 대원수인 제국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 계급은 대장이 있고 그 위에 원수가 있고 그 위에 제국 원수가 있습니다. 별 6개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는 판사였다고 합니다. 뮌헨 출신인데, 그리고 괴링이 자랄 적에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독일 식민지에 가서 총독을 했다니까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종사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땐 공군이 아니죠. 육군 항공대죠. 참전을 해서 대위로 제대하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그 항공기를 22대를 격추시켜서 그걸 이제 에이스 파일럿이라 그러죠. 에이스 파일럿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조종도 잘하고 그 공중전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이 축소가 됐잖아요. 10만 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그때도 초창기에 그 항공기 초창기에 그 항공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 가서 그 항공사에서 일하다가 1922년 가을에 뮌헨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뮌헨에서 히틀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치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예요. 그때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를 추종하면서 나치입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나치당의 돌격대, 친위대, 게슈타포를 이제 창설했는데, 돌격대는 그냥 뭐랄까, 나치 추종자들의 폭력 집단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숫자가 굉장히 많았고, 친위대는 나중에 그것이 이제 SS 부대, 우리가 SS 부대라고 악명 높은 SS 부대 알고 있지 않습니까? SS 부대가 있는데, 이거는 히틀러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 그 경호 부대입니다. 그것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정권이 창출된 다음에는 장악한 다음엔 게슈타포를 만들었습니다. 1923년에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뮌헨 폭동에 참가하죠. 그 맥주홀 폭동이라고도 하는데, 나치 당원들끼리 모여서 맥주를 마시다가 구테타를 일으키자,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자 하면서 폭동에 참가해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해요. 부상 부위는 공식적으로는 허벅지인데, 그 허벅지가 아니라 허벅지보다도 더 심각한 데를 맞아서 굉장히 평생을 통증, 고통에 힘들어했다. 그래서 몰핀,
진통제로 몰핀을 사용하면서 그 몰핀 상용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약 중독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뮤넨의 어떤 좀 명망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그 조종사로, 에이스 조종사로 그랬기 때문에 뮤넨 사람들로부터 나치 그 당비 또는 자금을 많이 모으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입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기 나치 당세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이것이 아마 히틀러 치하에서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히틀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집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썼는데 이거를 괴링이 다 이제 대줬습니다. 그런데 1932년에 선거에서 나치가 제1당이 됩니다. 득표율 35%. 어떻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 35% 했는지 제1당이 됐느냐?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 하에서는 굉장히 정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30% 이상만 득표해도 제1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치는 득표율 35%로 제1당이 돼서 괴링이 독일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93년생인데 32년에 국회의장이 되니까 만 39의 국회의장이 되죠. 또 1922년서부터 히틀러를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닌 지 10년 만에 국회의장이 된 거예요. 뭐 한마디로 해서 벼락출세를 한 거죠. 그 다음에 33년에 이 히틀러가 또 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까지 승계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죠. 그 후 1935년에 독일 공군을 창설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는 공군이 없었습니다. 대개 육군 항공대 또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해군 항공대였죠. 근데 독자적인 공군을 이제 창설을 해서 자기가 사령관이 되고 나중에는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1940년에 대철십자 훈장을 받는데 프로이센 이후로 또 제1제국 뭐 이걸 이제 제2제국 뭐 이걸 거치면서 철십자 훈장은 독일 사람한테 무공훈장으로서 제일 가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대철십자 훈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 중에서 유일하게 대철십자 훈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공군 장성들하고 이제 무슨 뭐 어떤 뭐 전선 같은 데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요 가운데 있는 게 괴링이죠. 좀 티가 나죠. 일단은 그 정복이 색깔이 그 짙은 파란색이 아니고 뭐 흰색 비슷한 뭐 회색으로 입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티내는 걸 좋아했고, 이 부상으로 몰핀을 사용한 이후로 몸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이었습니다. 참고로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괴링의 주요 이제 업적하고 실책을 살펴보면은, 먼저 공군 총사령관이니까요. 그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 항공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The Battle of Britain이라 그러는데 항공전이에요. 이게 1940년 7월 10일 날 시작해서 1940년 10월 31일 날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영국에다가 독일 폭격기가 가서 엄청난 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거 보면은 런던이 이제 공습당하고 그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한 100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점령하고 난 후에 영국만 남았을 적에 독일군의 계획은 상륙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영국 섬에 상륙을 하려고 그러고, 그 작전 이름이 바다사자 작전입니다. 예, 바다사자 작전으로 그걸 이제 계획 중에 있었는데, 괴링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국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륙작전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항공전,
우리 폭격기가 가서 영국을 묵사발 내버리면 영국이 항복합니다. 해서 이제 영국 항공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작할 적에 영국은 총 뭐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다 합쳐서 1963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은 2550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숫자로 보면은 한 600대 정도가 독일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국 항공전이 끝나고 피해를 계산해 보니까 영국은 1547대의 손실을 받고 파괴됐고, 독일은 항공대가 1887대가 파괴돼서 피해는 독일이 더 컸죠. 그렇지만 보유 대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영국이 더 1963대 중에 1547대가 파괴되면 한 400대 남은 거고, 독일은 2550대 중에서 1887대가 파괴됐으면 한 700대 남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기간 중 그 다음에 또 전쟁을 계속하면서 영국의 항공기 생산이 독일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많은 항공기가 파괴됐지만은 이거를 생산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었던 건데, 독일은 그 보충 속도가 늦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대규모 폭격을 계획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항공기를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독일의 대부분 항공기는 중형 폭격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뜨면은 영국 해안 또는 남부까지는 가서 이렇게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런던까지 가거나 런던 위를 폭격하는 데는 부담이 좀 이 비행 거리에 부담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폭격기가 오면 전투기가 호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가 대부분 단거리 전투기였대요. 그래서 런던까지 가서 영국 공군기가 나타나면 거기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항공전은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은 한 3개월 20일 만에 이 항공전을 접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공중 보급을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요전에 파울로스의 고뇌를 말씀드리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소개했는데, 스탈린그라드의 33만 명의 병력이 이제 소련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무렵에 이 육군이죠, 육군. 파울로스가 지휘하는 육군 33만 명을 뒤로 빼느냐, 뭐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괴링이 장담을 했습니다. 육지가 막혀도 우리 공중 보급으로 충분히 전투 물자를 댈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제6군 33만 명이 스탈린그라드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그 당시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독일군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비행장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활주로 하나에다가 33만 명이 전쟁을 치를 그 군수물자를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 활주로도 스탈린그라드에서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공중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1943년서부터 그 아프리카에서 미군이 상륙하면서 독일군하고 롬멜 군단이죠, 전투가 벌어지는데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롬멜이 그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괴링한테. 아니 도대체 미군기만 나타나고 어떻게 독일기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공군 총사령관으로 실책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공군이 기갑 사단을 보유했어요. 이거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막강하고 2인자다 보니까 기갑 사단, 그것이 나중에 기갑 군단으로 바뀝니다.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굉장히 권력자니까 장비도 훨씬 더 육군 기갑 사단보다도 더 좋고, 근데 전투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력을 낭비한 거죠. 이런 제 실수를 합니다. 그런 괴링이 이
전쟁 말기, 그러니까 45년 초가 되면은 독일 본토도 연합군 공군기에서 폭격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틀러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야, 저 괴링은 허풍만 떠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외면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1945년 4월 20일 날 그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그때는 이미 소련군이 베를린에 진입한 후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막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주요 회의를 하고 괴링이 눈치 딱 보고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소련군한테 잡혀서 죽겠다 해가지고 벙커를 이탈을 하죠. 이탈을 하고 좀 안전한 지방 독일 남부로 갑니다. 거기 가지고 4월 23일 날 히틀러한테 전문을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베를린이 포위되고 언제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당할지 모르니까 히틀러 지도자 나한테 지휘권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히틀러가 그거 받아봤을 때 황당할 거 아닙니까? 이놈 진짜 웃기는 놈이네. 그래서 해임을 해요. 해임을 하고 그 현지에 있는 SS 부대에다가 가택연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괴링이 당하는데 그 무렵에 그 지역, 그러니까 괴링이 이제 가택연금 당한 그 지역에 엄청난 폭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난장판이 됐죠. 그걸 틈타서 4월 25일 날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뭐 중세 성이 많지 않습니까? 캐슬이. 거기 가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진주한 미군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좀 자기 좀 대우를 받을까 하다가 결국은 5월 7일 날 미군에 의해 가지고 체포돼서 감금되죠. 그래서 결국은 뉘른베르크 이 전범 재판에 회부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46년 10월 15일 사형 집행일이 10월 16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룻밤 자면은 나가서 사형 집행을 받는 건데 그 하루 전에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뭘로? 독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 독약을 어떻게 감옥 안에서 구입을 했느냐, 입수를 했느냐, 이게 큰 미스테리인데 아직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직 누구로부터 그걸 전달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한 1년 5개월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괴링의 특징을 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자만심, 과시욕, 탐욕, 허세, 약물 중독 뭐 이런 거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심하고 결정적인 뭐 전쟁이나 또는 의사결정을 내릴 적에는 적합치 않다라는 거죠. 허풍이 얼마나 셌나 하면은 이게 유명한 그 어록에 나오는 건데 만약 한 대의 적 항공기라도 나타나면 독일 상공에 나타나면 나를 마이어라고 불러도 좋다. 이제 우리 어감으로는 잘 안 와닿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마이어가 독일 사람들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독일 상공에 적 항공기가 한 대라도 나타나면 나를 잡놈이라고 불러도 좋다. 이런 이제 허풍을 뜨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히틀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다가 막 베를린도 폭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제공권에 대해서 독일 장군들이 많이 항의를 하면서 독일 공군도 거기에 대항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면도날이나 만들 줄 안다. 이게 뭐 자기 합리화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참 이렇게 이제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독일 해군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 독일 해군 하면은 잠수함, 유보트, 그게 유명한데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해군이 이제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거기다 함재기를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공군이라고 함재기는 공군이 관할해야 된다. 지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는 해군이고
거기에 뜨고 내리는 비행기는 공군이 지휘해야 된다. 이건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결국에는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독일이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알려졌지만은 히틀러, 나치, 이게 이제 유럽 점령하고 그 일대의 예술품들, 주로 이제 미술품이죠. 뭐 조각도 포함해서 이걸 엄청나게 약탈해 가서 독일로 그 열차로 실어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자기가 빼돌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히틀러도 알았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이제 빼돌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별장에다 그걸 다 쌓아놨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어쩌자는 건지 나중에 무슨 그 전시관을 하나 세우려고 그랬는지 약탈내죠. 욕심이죠, 욕심. 그것뿐만 아니라 사치품 생산을 금지시켰으니까 이탈리아에서 화장품을 밀수입해 가지고 암시장에다 팔았다고 합니다. 참 그거 얼마 벌자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공군과 항공부 예산을 빼돌려 가지고 자기 별장 짓는 데 쓰고 욕심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괴링의 장군 정복은 실크로 만들었대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죠. 군대 복장은 뭐 정장이든 전투복이든 실용적이어야 되죠. 근데 실크로 만듭니다. 괴링이 미군한테 잡혔어요. 근데 이제 권총을 차고 있는데 멋있더라는 겁니다. 권총을 압수해 가지고 보니까 독일제가 아니라 미제 리볼버 권총인데 금도금을 한 거래요. 그 당시 미국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리볼버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상용하다 보니까 회의 중에도 이제 자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대인 학살 계획을 승인을 하죠. 이 서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생이 알베르토 괴링인데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알베르토 동생은 나치당에 가입도 안 했어요. 반나치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을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쪽에서 야 알베르토 괴링이 그 동생이니까 얘도 무슨 잘못한 걸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오히려 유대인 구출한 사실만 많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괴벨스 다음에 히물러를 하겠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괴벨스는 이제 박사죠. 박사다 보니까 군내 기반이 없었어요. 당의 기반은 있었지만 히물러는 군내 기반도 없고 당내 기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충성, 그리고 잔머리 이걸로 큰 사람이죠. 괴링은 군과 당의 기반이 있었죠. 그래서 제2인자가 됐는데 이렇게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로서 전투 능력, 공중전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제2인자 또는 공군 총사령관으로서 작전 지휘 능력은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탐욕, 허세, 또 마약을 늘 맞아가지고서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전쟁을 지휘했으니 그 결과는 뭐 뻔한 거죠. 자, 여기까지 그 괴링에 대해서 얘기하고 히물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